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18세기 소설 한 편을 들여다볼 건데요. 바로 토비아스 스몰렛의 페르디난드 카운트 패텀의 모험입니다. 한 남자의 끝없는 야망이 어떻게 그를 파멸시키는지, 그리고 정말 가정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과연 구원은 가능한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소설은 시작부터 좀 특이해요. 작가 토비아스 스몰렛이 서문에서 아예 대놓고 말하거든요. 이거 영웅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작가가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남자,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흔히들 말하잖아요. 괴물은 태어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이 페르디난드 파솜이라는 인물의 시작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죠. 파덤의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태어나서 귀족 가문의 시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려받을 재산? 당연히 없죠. 명예? 그런 것도 없고요. 그가 가진 거라고는 딱 하나, 아주 비상한 머리뿐이었어요. 바로 이 불안정한 출발점이 그의 뒤틀린 야망에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대비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패텀과 그를 걷어준 멜빌 백작의 아들, 그러니까 의붓 형제와의 차이점이에요. 멜빌 백작의 아들은 뭐랄까, 전형적인 모범생이죠. 정직하고 공부도 잘하고요. 근데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두워요. 반면에 우리 주인공 패텀은요, 학교 공부는 영광인데 사람 마음을 읽고 그걸 자기 맘대로 주무르는 데는 와, 거의 천재적이에요. 패텀은 금방 알아차리죠. 아, 이게 바로 내 무기구나. 자, 이제 그 무기를 손에 쥔 팥삼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실까요? 매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심장을 가지고서 그의 사소했던 장난은 점점 스케일이 커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아주 정교한 계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의 악랄함이 정점에 달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부유한 보석상 가문을 통째로 노린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훔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그는 그 가족이 가진 신뢰, 사랑, 그 모든 걸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부숴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그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담을 넘어서 보석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한효를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요. 다음엔 순진한 딸의 나음을 훔치고 심지어 허영심 많은 그 어머니까지 유혹합니다. 가족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는 거죠. 그의 진짜 목표는 보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뢰를 깨뜨리고 가족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파괴의 과정 자체를 즐겼던 거죠.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하지만 영원한 건 없잖아요. 끝없이 위로만 올라갈 것 같던 그의 성공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모든 악당들이 그렇듯 그의 가장 큰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 그의 오만이었어요.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합니다. 패덤의 대담함은 정말 끝이 없어요. 이제는 심지어 자기를 아들처럼 돌봐준 유일한 은인, 멜빌 백작의 등에도 칼을 꽂습니다. 백작의 돈을 훔치고 공범이랑 같이 군대에서 탈영까지 해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딱 맞아요. 평생 남을 조종하던 그가 이제 반대로 사냥감이 되는 신세가 됩니다. 믿었던 공범한테는 보물을 몽땅 사기당하고 런던의 도박판에 갔더니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들을 만나서 전 재산을 탈탈 털리고 맙니다.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런던의 악명 높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화려했던 카운트 패섬의 삶이 이제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감옥에서 병들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이게 과연 페르디난드 카운트 패덤의 결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18세기 문학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힐 만큼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큰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자 평생 그를 지탱해주던 교활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패섬은 생전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
자기가 저지른 죄와 마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독한 후회와 양심의 가책에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파덤이 가장 끔찍한 상처를 줬던 사람, 바로 멜빌 백작 부부가 그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복수의 칼이 아니라 따뜻한 보살핌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남자를 용서하고 의사와 약을 구해다 주며 극진히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작가가 이 이야기를 쓴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설을 보면 그가 겪는 고통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는데요. 그는 신음소리로 시간을 세고 잠에서 깨어나 가슴을 치며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다고 외쳐요. 그를 벌한 건 감옥의 쇠창살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와 끝없는 죄책감, 그 내면의 지옥이 그를 벌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소설이 말하고 싶은 건 단지 악당은 벌 받는다가 아니에요. 물론 악의 끝은 비참한 불행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멜빌 부부가 보여준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렛 작가는 가장 어두른 악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선의 가치가 얼마나 빛나는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연 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더 선한 사람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